저희가 노션 개발사라고 쳐볼게요. 아이폰용 만들고 아이패드용 만들고 맥북용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다 무료로 돼요. 네. 그리고 심지어 API도 하나예요. 한 번만 개발하면 3개 다 되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는 애플이 신경 써주니까 저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애플로 갔더니 윈도우용 따로 만들어야 되고 엔드로이드용 따로 만들어야 되고 온 디바이스가 없는 기계도 있을 거잖아요. 또 서버를 막 GPT를 쓰고 개발을 3번을 해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빠르게 협력을 해서 온 디바이스 AI를 통합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디바이스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비슷하게 수직 통합화를 좀 해줘야 될 텐데 안드로이드 밑에와 윈도우스 밑에서 CPU, NPU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누가 있냐? 퀄컴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안에 있는 메시지들을 이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둘이 썸 스코어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네. 그런 서비스가 있긴 그렇죠. 있었죠. 근데 네. 사실 그 데이터를 다 주는 게 너무 불안하죠. 네. 그래서 그때 유출 사고가 있긴 있었죠.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카톡이 하고 싶어도 카톡이 서버에 보관 안 해요. 모든 채팅은 디바이스에만 둬요. 네. 네, 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가 나오기 전에는 카톡은 못했어요. 이제 온 디바이스를 통해서 LLM을 드디어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아이폰 16이 나오고 또 애플 인텔에서 나오고 이러면은 카톡 내부에 이제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LLM을 이용해서. 사용자도 되게 편해지고 카톡의 요약도 보여줄 거고 뭐 순서도 바꿔줄 거고 되게 많이 되는데 그 모든 게 아이폰에서만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안 되고. 근데 저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의 AI 서비스잖아요.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각자의 앱들이 그 애플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자기네 AI를 개발할 수 있는 건가요? 애플의 내장된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애플 내장 LLM을 이용해서 뭔가 기능을 돌릴 것이고 물론 이제 내장 LLM의 기능이 부족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 갔다 올 것이고 애플 기기에서 돌아가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퍼블릭 이제 GPT API를 부르거나 돈을 굉장히 비싸게 되고 아니면 온 디바이스를 부르거나 하는데 근데 온 디바이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보안 두 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같은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맥OS 애플 기계 위에서는 온 디바이스 LLM을 이용해서 기능을 만들 것이다. 근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그러면 그 동일한 기계를 윈도우즈나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쪽에서도 온 디바이스 AI를 지원해주고 뭐 기능이 좀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굉장히 늦은 속도로 뭐 1, 2년 더 걸려서 나오고 아니면 성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비용이 비싸거나 하면은 뭐 개발사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좀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집에 가서 아이폰을 사고 싶은 욕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유행에 민감한 애들 같은 경우에도 뭐 카톡에다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사진 공유하거나 뭐 네. 인스타그램에 사진 공유하는데 네. 그게 서버까지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내 기계에서 되게 이렇게 리터칭이 잘 되고 뭐 이뻐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 저 애플의 굉장히 큰 마케팅 포인트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 때문에 조금 불편해서 안 쓰는 것도 있었거든요. 너무 깐깐하게 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AI는 잘 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사람 일 모르는 거네요. 그럼요. 근데 이게 너무 저희를 많이 알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진짜 전화기 바꾸면 저희를 완전히 잊어줘 버려야지. 네. 전화를 바꿔도 저를 추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정보가 누설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건 정말 위험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애플은 또 스마트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할 때 쓰는 맥북도 있고 그 다음에 놀 때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뭐 애플 TV도 있고 네. 되게 많이 갖고 있네요. 그 네.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포인트도. 그게 또 무서운 점인 건데 사실 애플이 아이패드를 계속 업무용 도구로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딩하는 사람들이야 맥북을 쓰면 되지만 네. 사실 코딩하지 않은 사람은 아이패드 가지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 업무용 도구로 계속 밀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지금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로 연결이 되고 그게 이제 LLM API라든지 각종 기능들이 무료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예를 들면은 노션 개발사라고 쳐볼게요. 네. 그리고 노션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이폰용 만들고 아이패드용 만들고 맥북용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다 무료로 돼요. 네. 그리고 심지어 API도 하나예요. 한 번만 개발하면 3개 다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 필요하면 뭐 서버도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는 애플이 신경 써주니까 저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 면책이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자 이러다가 옆으로 갔더니 윈도우용 따로 만들어야 되고 엔드로이드용 따로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온 디바이스노 윈도우스 온 디바이스 지금 천천히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엔드로이드는 또 다르고 그래서 뭐 굳이 말하면 이제 제미나이 4 뭐 엔드로이드 뭐 제미나이 나노 4 엔드로이드를 쓰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윈도우스 코파일을 쓰고 둘 다 온 디바이스가 없는 기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서버를 막 GPT를 쓰고 그럼 개발을 3번을 해야 돼요. 예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애플 앱이 훨씬 많았었잖아요. 안드로이드 네네네. 앱보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은 그 당시에 이제 통합도 굉장히 잘 돼 있고 하나만 만들면 다 돌아가는
근데 안드로이드는 막 파편화가 너무 심하고 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드로이드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윈도우즈까지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 버전까지 이게 다 달라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각각의 그 LLM 엔진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 예측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노션 AI가 그 안드로이드 쓸 때하고 윈도우 쓸 때하고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가 없는 다른 버전 쓸 때랑 다른 거예요.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관리하기가. 개발자도 애플을 선택하겠지만 저도 기기랑 주식을 애플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굉장히 빠르게 뭔가 협력을 해서 약간 윈도우의 약간 온 디바이스 AI와 안드로이드의 온 디바이스 AI를 좀 통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뒤에 백엔드까지 좀 더 통합을 해서 물론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가 있고 구글은 이제 GCP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거까지도 사실 통합이 안 되면 지금 애플은 세계가 하나로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온 디바이스로 모든 기기가 다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서버까지 가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은 따로 돌아.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아니, 거기에 삼성도 손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디바이스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면. 그리고 노트북 만드는 예를 들면 레노버라든가 그러니까 수많은 노트북 벤더들, 뭐 삼성 포함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벤더들에다가 윈도우스 OS에다가 안드로이드 OS에다가 뒤에 데이터 센터까지 다 합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기가. 이게 애플의 수직 통합화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네요. 이게 재밌는 건데 결국 엔비디아가 AI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GPU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잘 만들어 놓고 본인의 고집 가지고 예를 들면 CPU는 그냥 빠르게 근데 GPU는 병렬 그리고 병렬의 왕이 될 거야 라고 해놨더니 갑자기 AI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애플도 뭐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 수직 다 할 거야. 완벽하게 우리 걸로. 그래서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디바이스 다 하고 OS까지 다 만들고 그게 AI 시대에 뜰 수 있는 거죠. 애플 인텔리전스는 어떻게 보면은 애플의 지금까지의 고집의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고집이 엄청 세야 돼요. 똥꼬집을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막 버티면 결국 기회가 오더라고요. 제 주변의 사업에서 큰 성공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고집 플러스 이제 기회. 근데 애플이 그런 거를 자주 타는 것 같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집을 가지고 오래 했고. 와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경쟁사로 꼽히는 이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조금 애플한테 밀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요.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저희가 전에 시즌 1에서 이제 AWS는 돈을 뭘로 버느냐. 그래서 AWS에 뭔가 굉장히 신기한 기능들이 있어요. 막 레커멘데이션 API라고 뭐 물건상 기록도 다 넣어주고 이 사람 다음에 뭐 살 것 같아. 짜잔 보여주는. 근데 그 API 자체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이거 하려면 데이터를 거기다 다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컴퓨팅 파워도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 뭔가 멋진 기능이 미끼 상품이 있지만 실제 비용 내는 건 다른 게 훨씬 더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핵심 기능을 쓰려면 나머지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게 따라가는데 이제는 이제 LLM이 이제 핵심 기능이 되는 거잖아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가 얼만큼 커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데이터는 AWS에 넣어놓고 LLM은 애플을 쓰고 이게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플이 야 이제 여기다 다 넣어놔 그럼 우리가 다 보완해주게 해줄게 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지금 클라우드 비용에 LLM API 비용이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비싸거든요. 기존 AP보다 월등하게 비싸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를 쓰면 그 비용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기존 클라우드 업체들이 약간 AI를 등에 입고 쫙 올라가던 게 순식간에 찬물을 맞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애플이 이 기회로 좀 더 클라우드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는 거죠. 애플의 특성상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가 기존 클라우드 업체들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는 LLM API로 더 이상 장사를 못한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도 좀 엔비디아는 이전에 이거와 상관없이 AI 하드웨어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부터가 문제인 거고 당연히 애플은 자기네들이 다 직접 만들어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하고 많이 상관이 없긴 했습니다. 저처럼 근데 안드로이드 기기 엄청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애플로 다 갈아타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데. 네, 물론 너무 희망 회로를 좀 돌린 감이 좀 있긴 합니다만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업무용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많은 걸 하는 회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안 된다고 망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가 굉장히 좋은 솔루션들이 많기 때문에 잘 버틸 것이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AWS가 계속 쟁쟁하는 거고 구글은 재밌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광고로 계속
계속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사업에는 큰 영향이 당분간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제 안드로이드가 얼마나 빨리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하느냐. 재밌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발표를 했잖아요.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발표를 하긴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발표를 한 것과 실제 제품이 나오는 것과 하드웨어 라인업이 다 갖춰지는 건 다른 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좀 연합을 해서 해결해야 되긴 하는데 그거를 좀 빨리 하면 되게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본인이 쓰던 소프트웨어들이 LLM 기능이 뭐가 있는지 네. 그걸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걸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LLM을 활용해서 될 거고, 특히 이제 업무용이 사실 제일 핫해요. 그런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이제 온 디바이스로 갔기 때문에 회사들도 전부 직원들이 맥북 사주세요, 아이패드 사주세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존의 솔루션이 계속 잘 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애플이 온 디바이스 파워를 가지고 업무용 시장으로 더 치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업무용 솔루션 개발하는 회사들은 이제 이 사회에서 줄타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군요. 작년부터 한 달 지나면은 뭔가 주도권 바뀌고, 한 달 지나면 주도권 바뀌고 해서 솔직히 또 애플도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도 하겠고요. 또 네. 누가 뭐 또 뒤에서 또 어떤 걸 또 훅을 날릴지 모르겠어 갖고 지금 모든 걸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업무를 할 때도 사실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애플이 이런 걸 발표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저런 걸 발표하고 구글이 이걸 발표하니까 우리는 걔네들이 좋은 거 만들면 그걸 써서 이렇게 가는 식으로 가야지, 우리가 그걸 경쟁해야겠다고 만들면 정확하게 적들이 뭘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이게 발표는 엄청나게 빨리 나오고 있는데요. 변화가 사실상 그렇게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발표가 좀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오지만 발표와 상용화와 또 사람들이 쓰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시간은 아직도 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이 놀라운 걸 발표를 했고 전략을 잘 세웠지만 다른 회사들이 또 잘 대응을 하면 아직도 기회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연합해야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구글 안드로이드 쪽은 윈도우도 해야 되고 삼성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군데가 붙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하나 빼먹은 데가 있는 것 같은 게 애플은 M2 칩, 뭐 M3 칩 반도체도 직접 갖고 있다는 게 크잖아요. 그러면 구글 쪽에서도 또 그쪽도 붙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는 그렇죠. 어딘가요? 그게 이제 퀄컴이고 제가 요즘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CPU, GPU, NPU 같은 게 붙어 있고 그 위에 이제 OS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LLM 같은 게 더 추가되고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디바이스랑 뭐 이런 스택을 좀 생각해 보면 비슷하게 수직 통합화를 좀 해줘야 될 텐데, 이게 하드웨어가 너무 다르면 위에 수직 통합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AMD하고 인텔이 너무 다르다 그래도 웬만한 건 다 X86 아키텍처 위에서 붙이거든요. 그래야 윈도우를 만들 수 있을 거니까. 근데 문제는 윈도우뿐만 아니라 이제 안드로이드까지 통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CPU, GPU, NPU가 들어가야 되고 그 위에 윈도우와 안드로이드가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LLM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애플은 이걸 다 정리를 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안드로이드 밑에와 윈도우스 밑에서 CPU, NPU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누가 있냐? 퀄컴밖에 없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삼성 안 됩니까? 삼성? 아직 그 PC용 칩을 못 만들었죠. 인텔도 마찬가지, AMD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모바일 쪽에 못 만들었고, 재밌는 거는 모바일 쪽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전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래서 NPU 같은 것도 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플러스 PP를 발표할 때 인텔도 아니고 AMD도 아니고 퀄컴이랑 발표를 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합종 연행 이야기를 나중에 한다면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약간 뒤통수를 때리고 애플하고 손을 잡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구글과 손을 잡아서 윈도우스와 안드로이드를 약간 연합하는. 안 그러면은 iOS와 macOS 연합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밑에 써야 될 CPU는 결국 퀄컴 하나밖에 없는 거죠. 퀄컴의 약간 매출이나 전략이나 이런 걸 보면 재밌을 것 같고, 퀄컴도 그런 걸 인식해서인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AI 활동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우리 칩 위에서 AI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됩니다라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퀄컴도 최근에 퀄컴 AI라고 비슷한 활동을 많이 해요. 퀄컴 CPU, NPU 위에서 돌아가는 AI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보면 결국 윈도우스 PC도 퀄컴 위에서 많이 돌아가게 좀 변화가 될 것 같고, 이 시장이 크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모바일도 퀄컴이 되게 유명하지만 전체 마켓 쉐어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시면 2등이에요, 2등. 근데 PC와 이거 둘이 연합해야 되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퀄컴이 모바일과 약간 윈도우 쪽에 굉장히 마켓 쉐어를 장악하고 또 이걸 기반으로 제2의 약간 엔비디아 같은 네. 느낌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